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한국토지신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.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책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이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이죠. 이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 이 토지 신탁, 그리고 관리 신탁, 처분 신탁, 담보 신탁 뭐 등등이 있는데요. 보통적으로 이 신탁의 기본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탁의 기본 구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, 먼저 이 위탁자가 이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을 해서 신탁을 하게 되고, 수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 재산을 관리, 운영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. 보통적으로 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은 자익 신탁,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타익 신탁이라고도 부르고 있긴 한데요. 아무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재산을 증여한다는 목적인거나 아니면 상속, 투자, 뭐 특정한 목적 등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죠. 아무튼 한국 토지 신탁은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이 한국 토지 신탁은 이 부동산과 관계가 상당히 깊은 회사이잖아요.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부동산 PF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을 좀 알 수가 있죠.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이 원인인 부동산 PF 연체가 왜 생겨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.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, 먼저 이 부동산 시행사 같은 경우는 지주에게 이 땅을 사야 합니다. 이 땅을 사게 되는데 이 땅값이 사실상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됩니다. 이 대출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인데, 여기서는 이 토지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인허가가 나올지 아직 불확실해서 1금융권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, 이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게 돼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 대출을 좀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나서 이 인허가도 받으면 이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, 여기서 이 브릿지론이 금리가 좀 비싸다라고 했잖아요. 이 금리가 비싼 것을 좀 싼 대출로 갈아타는 게 이 본 PF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PF가 나오게 되면 이제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되고 남은 금액으로 실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여기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. 첫째로 이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이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을 못하면서 연체가 생긴다라는 것이고, 둘째로 본 PF가 나와도 건설을 진행을 해도 이게 분양이 안 돼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이번 그 2023년도, 2024년도 이 부동산 PF 사태는 이 브릿지론과 본 PF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금리가 상당히 낮았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이 브릿지론을 시행을 했었는데, 이 브릿지론이 이 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2023년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.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본 PF 대출이 나와도 이 브릿지론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넘쳐나는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이런 상황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, 실제로 태양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워크아웃까지 신청을 했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었죠.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, 이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와도 연계가 되어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시멘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부동산 PF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
부동산 PF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넣는 은행과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.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좀 내세운 것 같은데요.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 신디케이트론. 이거는 신디케이트론이라는 것은 공동대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공동대출이거나 아니면은 공동융자 방식과 이 PF 펀드 공동 조성이에요.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부동산 PF를 좀 해결하자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전략 같습니다.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PF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한국토지신탁의 주가의 방향성도 좋은 흐름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면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붐이었잖아요.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. 그런데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, 건설사 PF 문제, 최종적으로 태영건설 부도까지 부동산에 대한 악재밖에 없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한국토지신탁의 주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아무튼 이 사실 단기적 대응이라고 말을 할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52주 신저가를 좀 써 내려가는 입장이긴 하죠.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PF 정책 이슈가 나왔어도 시행이 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슈 체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